여러분 안녕하세요. 초짜박사입니다. 예, 오늘은 그 고시 변경에 대해서 특별사항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 일단 오늘 볼 내용은요. 장기환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급여에 대한 고시 전문에서 제13조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고시 같은 경우에는 제가 네이버 카페에도 올려드릴 테니까 다운받으셔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13조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도 읽어보시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한번 그 같이 살펴보고 그 비교를 할게요. 왼쪽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전에 9월 달에 올라왔던 자료고요. 지금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이번 12월 달에 올라온 자료입니다.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그 이전에 대한 내용들보다는 이 오른쪽을 보고서 이야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특기사항은 제가 중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가급여 같은 경우에는 한도액이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한도액이 왼쪽 비교를 해보면 167만 원이었던 게 188만 5천 원, 148만 원이었던 게 169만 원으로 1, 2등급 같은 경우에 굉장히 폭이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3, 4등급 이것도 특기사항이라고 볼 수 있겠죠. 3, 4등급은 아주 그냥 평이하게 올랐죠. 평이하게 올랐고 그 다음에 5등급도 이렇게 이제 제공이 되죠. 그리고 각 호의 비용은 제1항 재가급여 월 한도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 원거리 교통 비용이라든지 방문 간호 급여 비용이라든지 그 다음에 간호조무사 가산급 원래 있던 내용들이죠. 이런 것들은 월 한도액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자, 주간보 이동 서비스 비용이라든지 목욕 서비스 가산금, 그다음에 단기보 급여, 치매 가족 휴가대 급여 비용, 그다음에 강문요양 중증수급자 가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예, 중증수급자에 대한 가산 바뀐 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죠. 그다음에 의사소견서, 방문간호 지수서 발급 비용 이런 부분들은 이런 한도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죠. 그렇죠?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1학년 재가급여 월 한도액 적용 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 달치를 한도로 합니다. 한 달씩 이 한도는 한 달씩 한도로 합니다. 자, 그리고 어떤 사유로 월 중에 재가 급여를 재개시하는 경우에도 월 한도에 대한 부분은 1학에 따른 금액을 적용을 합니다. 중간에 1월 1일부터 시작한 게 아니라 중간에 시작하더라도 이렇게 최초로 장기양 인정을 받은 경우 시설급여에서 재가급여로 변경된 경우에는 1항에 따른 금액을 여기 있는 금액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라고 되어 있고요. 이거는 원래 있었던 내용이니까 빨리빨리 넘어가는 거고요. 재가급여 같은 경우에 월등 변경되는 경우 높은 등급의 월 한도에 그러니까 원래 등급이 3등급이었는데 2등급으로 변경됐다면 2등급 한도를 적용한다 라는 뜻입니다. 재가급여는 장기형 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이용을 해야 되고 월 한도액 초과 비용은 소급자 전부 부담한다. 이거 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기관 입장에서는 월 한도액이 초과되면 그냥 그 부분을 그냥 부과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소급자가 전부 낼 수 있게끔 안내하시고 비급여로 받으셔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이 부분은 운영 규정에 표시가 되어야 하고요. 비급여 그 밖에 부담액에도 넣어주셔야 됩니다. 자,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급자가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뭐 이런 사망이라든지 폐업 지정 취소 이런 것들은 어쩔 수 없을 때에는 이용일수의 5일을 주간보호는 줍니다. 이런 부분들은 원래 있었던 내용이고요. 주간보호의 치매 전담실을 월 5일 이상 이용한 경우에 등급별 월 한도의 50%에서 추가 선정을 합니다. 치매 전담실 같은 경우에는 월 15일 이상 이용한 경우에 월 한도액의 50%에서 추가 선정을 한도를 정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 주간보 같은 경우에는 20%, 원래 얘도 50%였는데 중간에 바뀌어서 20%로 변경됐습니다. 원래 이전에도 9월 달에 올라왔던 고지 같은 경우에도 20%대로 변동된 건 없습니다. 다만 뭐가 변동된다면 이게 특기사항이에요. 제가 특기사항을 파란색으로 한번 해볼까요? 이게 굉장한 변동이죠. 원래는 주간보호센터 같은 경우에는 주간보호를 이용을 하면서 요양보호 선생님들 그 따로 이렇게 뭐 일반 요양이 아니라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그러니까 만약에 자녀가 어머니 아버지를 돌보는 이런 요양보호 선생님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분들이 우리 주간보호센터의 보호자이기도 해요. 그런데 그 부분을 가족인 요양보호사로부터 방문요양 급여를 제공받은 월에는 등급별 월 한도액을 추가 산정하지 않겠다. 원래 이런 내용이 있었나요? 여기 없었습니다. 원래 없었는데 이 내용이 추가됐어요. 이 내용이 추가됐다는 얘기는 뭐냐? 가족 요양을 예전에 그런 언급을 좀 했었거든요. 예속감을 할 때. 가족 요양을 목표로 60분이나 90분 이렇게 만든 게 아닌데 60분, 90분은 거의 다 가족 요양을 선택해서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그 위원회에서 실제 한 적이 있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 때문인 것 같아 보여요. 어쨌든 이 주간보호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굉장히 독소 조항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원래는 120%로 하게 되면 위 등급에 따라서 금액이 좀 다르겠지만 주간보호 예를 들어 130만 원이라고 하면 여기에 20%면 30만 원을 더 거의 산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의 거의 156만 원, 157만 원 이렇게 되나요? 157만 원 정도 되는 수가 산정이 돼야 되는데 가족요양을 같이 이용을 해서 가족요양을 하시는 그 보호자가 주간보호 비용을 가족요양을 한 월급 비용으로 부담을 좀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막아버리겠다라는 뜻이죠. 그러면은 주간보호만 이용해라. 그냥 웬만하면 저 한도 내에서 이용할 거면 한도 초과하면 어차피 본인 부담금 그 어르신들이 다 내셔야 되는데 저 금액을 5만 원 넘는 금액을 다 내시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주간보호만 하려면 할 거 하고 가족요양만 하려면 해라. 뭐 이런 약간 이런 느낌. 아니면 가족요양하고 주간보호를 하되 횟수가 15일이 안 되게끔 실제 계산해 보면 이거보다 적어질 수도 있겠죠. 제가 지금 여기서 그 계산을 또 하게 되면 시간이 한참 걸리니까 이 정도로만 오늘은 이런 게 있다. 가족요양 앞으로 주간보호를 하기가 좀 쉽지 않아지겠다. 이런 내용 정도로만 잡고 이걸 좀 한번 파헤쳐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예, 예. 고시 한번 지금 여기 몇 조인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고시 제 13조. 한번 주간보호 기간들은 자세하게 한번 더 원래 알고 계시더라도 확인해 보시고요. 이 지금 이 가족인 요양보호사 함께 하시는 기관들이 많으시잖아요. 이 120% 한도내가 없어졌다라고 하는 부분들 확인하시면서 오늘 영상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천천박사였습니다.